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일개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켜면 온통 스페이스X 상장 역사상 최대 규모 이 얘기뿐이죠. 친구들은 벌써 야, 이거 상장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들썩이고요. 근데 막상 그래서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데 하고 물어보면 다들 로켓 이러고 끝나잖아요. 오늘 제가 그 답답함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머스크 회사니까 대박이다 같은 얘기 말고요. 이 회사가 진짜로 얼마짜린지, 상장하고 나면 주가가 어디로 튈지 제가 직접 S1이라는 서류까지 다 뜯어보고 왔습니다. S1이 뭐냐면 미국에서 회사가 상장하려면 우리 회사 살림살이 이렇습니다 하고 증권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신고서예요. 매출이 얼마고 빚은 얼마고 돈은 뭘로 버는지 같은 속사를 다 까서 보여주는 서류죠. 그러니까 이거만 제대로 봐도 회사의 진짜 민낯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옆 사람이 스페이스X 어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술술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모부터 감을 잡고 갑시다. 이번에 스페이스X의 주당 가격이 135달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700조 원에서 2,8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상장하는 순간 테슬라보다, 메타보다 덩치가 커집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곧바로 7, 8위권에 떡하니 자리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 증시에 이름도 없던 회사가 데뷔하는 그날 바로 글로벌 톱10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끌어모으려는 자금이 최대 750억 달러, 기존 역사상 최대 상장 기록을 2배 넘게 갈아치우는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죠?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시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스페이스X가 자기 회사 살림살이,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공개했거든요. 비상장 회사라 그동안은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2025년 매출이 1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 1년 전보다 33%나 성장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순손실이 49억 달러, 약 7조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회사 가치는 3천조 원이라면서 정작 1년에 7조 원씩 적자를 본다? 그것도 그 전에까지만 해도 흑자였던 회사가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적자의 비밀을 풀면 스페이스X의 진짜 정체가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그냥 로켓 쏘는 회사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지금의 스페이스X는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사업을 한 지붕 아래 모아놓은 회사예요. 통신, 우주, 그리고 AI. 마치 한 동네에서 편의점, 주유소, 그리고 이제 막 문 연 거대한 PC방을 한 사장님이 다 운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는 통신사업, 그 유명한 스타링크입니다. 지구 저 위 궤도에 작은 위성 수천 개를 쫙 깔아놓고 그걸로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쏴주는 서비스입니다. 산 꼭대기든 망망대해 한가운데든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도 인터넷이 터지는 거죠. 이 분야에서 스페이스X는 그냥 1등이 아니라 거의 독점 수준이에요.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중에서 무려 75%가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경쟁자가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입니다. 가입자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유료 가입자가 1,030만 명을 돌파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500만 명이었는데 딱 2배로 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캐시카우예요. 작년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 스타링크가 책임졌거든요. 셋 중에 유일하게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효자 사업인 거죠. 그런데 의심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데 우리 집은 그냥 인터넷 쓰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스타링크의 약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인터넷이 빵빵하게 잘 터지잖아요. 굳이 비싼 위성 인터넷을 쓸 이유가 없죠.
결국 스타링크가 필요한 곳은 오지, 바다, 비행기, 전쟁터 같은 특수한 환경뿐입니다. 시장이 무한정 커지긴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위성이라는 게 영원히 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명이 짧아서 몇 년마다 새 위성을 계속 쏘아 올려 교체해줘야 해요. 비유하자면 전구 한 번 갈고 끝이 아니라 5년마다 온 동네 전구를 다 갈아야 하는 셈입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우주, 즉 로켓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를 바꾼 기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재사용 로켓입니다. 원래 로켓은 한 번 쏘면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일회용이었어요. 수천억 원짜리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쏘아 올린 로켓을 다시 지구로 착륙시켜서 재활용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비유하자면 다른 회사들은 손님 한 번 태우고 택시를 폐차하는데 스페이스X 혼자만 택시를 재활용해서 운행하는 격입니다. 당연히 비용이 압도적으로 싸겠죠. 그래서 전 세계 우주 발사 시장의 약 80%를 혼자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화물도 날라주고 다른 회사 위성도 대신 쏴주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 1등이면 돈 많이 벌겠네? 아니요. 이 우주 사업 아직 적자입니다. 왜냐? 발사하는 로켓의 절반 이상이 사실 자기네 스타링크 위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 받고 하는 일이라기보다 자기 집 짐을 자기가 나르는 내부 비용 성격이 큰 겁니다. 이 우주 사업의 미래는 딱 하나에 달려 있어요. 바로 차세대 로켓 스타쉽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사용하는 로켓은 펠컨 9이라는 로켓인데요. 그 다음 세대 로켓이 스타쉽입니다. 기존 펠컨 9은 1단 로켓은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2단 로켓은 우주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스타쉽 이 녀석은 기존 로켓보다 화물을 5배나 더 실을 수 있고 1단도 2단도 전부 재활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머스크의 최종 꿈인 화성 이주를 이루려면 이 스타쉽이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문제는 아직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지난 5월에 12번째 시험 비행을 했는데 결과가 절반의 성공이었어요. 우주로 올라가서 바다로 귀환하는 건 성공했지만 그 과정이 완벽하진 않았고 비행 횟수 자체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항공당국이 안전 문제로 발사를 잠시 묶어두기도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상장하고 나서도 이 스타쉽이 잘 나가느냐 마느냐가 주가를 가장 크게 흔들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쉽이 펑 터지면 주가도 같이 출렁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아까 그 미스테리, 왜 갑자기 7조 원 적자가 났을까? 그 범인이 바로 이 세 번째 사업 AI입니다. 작년에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와 인공지능 회사 xAI를 합병했죠. 그런데 올해 초 이걸 통째로 스페이스X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무려 1조 2,500억 달러짜리 합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잘 돌아가던 우주회사 안에 돈을 미친 듯이 잡아먹는 AI 사업부를 새 식구로 들인 겁니다. 그러니 살림살이에 갑자기 거대한 적자 구멍이 생긴 거죠. 이 AI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록이라는 AI 모델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 같은 강자들한테 밀려서 아직 존재감이 약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콜로서스라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예요. 엄청난 수의 그래픽 카드를 모아놓은 말 그대로 AI 두뇌 공장이죠. 여기서 최근에 깜짝 놀랄 계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경쟁사인 엔트로픽이 이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기로 한 거예요. 라이벌한테 자기 슈퍼컴퓨터를 빌려준 셈이죠. 그 대가가 얼마냐? S1 서류상으로는 매달 12억 5천만 달러,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 그럼 적자 금방 메우겠네? 싶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계약이 도대체 얼마나 가는 거냐를 두고 말이 엇갈리거든요. 서류에는 2029년까지 가는 것처럼 적혀 있는데 정작 머스크 본인은 그거 그냥 6개월짜리 단기 임대야 라고 말했습니다. 상장 서류에 적힌 내용이랑 창업자 말이 다르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찜찜한 대목이에요. 이 매출이 5년 갈지 6개월 가고 끝날지에 따라 회사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머스크가 원래 상장 생각도 별로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상장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 바로 이 돈 먹는 하마 같은 AI 사업에 쏟아부을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AI 투자 실탄을 마련하려고 회사를 시장에 내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3천조 원, 이거 적정 가격이야? 거품이야? 냉정하게 숫자로만 따져보죠. 회사가 비싼지 싼지 볼 때 흔히 매출 대비 몸값을 봅니다. 스페이스X는 매출의 무려 100배 가까운 값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도 매출의 약 10배 정도, 그 비싸다는 테슬라도 15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100배, 비유하자면 옆 가게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권리금 1억에 거래되는데, 스페이스X는 똑같이 1,000만 원 버는 가게를 권리금 10억에 사라는 격입니다. 펀더멘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력만 놓고 보면 명백한 고평가, 거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개미님, 그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자체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팬덤과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적자 실적보다 화성 개척, 우주 인터넷 통신망, 그리고 거대한 AI 인프라라는 위대한 꿈에 베팅하는 겁니다. 둘째,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유독 적습니다. 보통 회사는 상장할 때 전체 주식의 10에서 20%를 시장에 푸는데 스페이스X는 약 5%만 풀 걸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 자체는 극히 적은 거죠. 물건은 귀한데 사려는 사람은 많으면 당연히 값이 오르겠죠. 셋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패스트 엔트리라는 제도입니다. 원래 나스닥100 같은 유명 지수에 편입되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덩치 큰 회사는 상장 후 단 15일 만에 초고속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됐어요. 스페이스X가 그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인덱스 펀드와 ETF가 규칙상 사야 하니까 기계적으로 이 주식을 매수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의 퇴직연금조차 본인도 모르게 이 주식을 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유개미님, 사요 말아요?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묻지마 매수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알리바바나 메타 같은 초대형 기대주들도 상장 초기에 잔뜩 달아올랐다가 그 열기가 식으면서 주가가 반토막 난 경험이 있어요. 처음 며칠의 환호는 진짜 실력이 아니라 기대감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은 식기 마련이고요. 스페이스X는 분명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위대한 회사예요.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회사와 지금 사기 좋은 주식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아무리 좋은 물건도 비싸게 사면 손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계획인지 솔직하게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전에 미국 우주항공 ETF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우주항공 테마가 단기 급등 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상장 기대감 덕분에 이미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 상장 전까지 이 기대감으로 오를 때 저는 ETF를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을 확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꼭대기가 어딘지는 신도 모르니까 욕심내다 다 놓치느니 오를 때마다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거죠.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뭘 하느냐? 상장 첫날의 불꽃놀이는 그냥 구경할 겁니다. 비싸게 부풀어 오른 가격에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열기가 식고 주가가 조정받는 순간을 기다릴 거예요. 그때 챙겨둔 현금으로 스페이스X 본주를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서서히 나눠서 매수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죠. 상장 첫날부터 조정 없이 쭉쭉 올라버린다면 그건 그것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땐 미련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내에 상장된 우주항공 ETF들도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면 곧바로 종목을 편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주를 직접 못 잡더라도 제가 들고 있는 ETF 안에 스페이스X가 들어오면서 그 상승분을 자연스럽게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도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그림을 만들어 두는 거죠. 정리하면 상장 전에 기대감으로 오른 ETF에서 수익을 확정하고 조정이 오면 본주를 천천히 모으고 조정 없이 올라버리면 스페이스X가 편입된 ETF로 그 상승을 같이 즐긴다. 분위기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계획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시장은 제 생각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으니 꼭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주를 살 거라면 매분기
초반기 실적은 꼭 확인하세요. 스타링크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는지, 스타쉽은 성공했는지, 엔트로픽 계약은 진짜로 길게 가는지, 이 숫자들이 100배라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정당화할 만큼 빠르게 자라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건 못 번 돈이 아니라 잃은 돈이에요. 못 번 기회는 또 오지만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일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